그리고 당헌상에는 당헌당규상에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4대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 기초위원, 광역위원. 그래서 물론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선거급이죠. 각급 선거에 대한 적용 제한은 특별하게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총론적으로 확보를 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기초광역의원과 의원이죠. 기초광역의원과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경우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초광역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에도 그렇고 또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기초의원, 광역의원까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원론적인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초광역 같은 경우 민주당의 당헌당규, 한나라당도 저는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공천은 시장군수 이상, 국회의원, 시도지사, 다시 말해서 시장군수급 이상에만 전략공천 제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전략공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정당의 당헌당규상에서는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위원회에서는 특히 연대의 필요성과 또 여성에 대한 이 특별한 어떤 공천 이 비율의 상향을 위해서, 제고를 위해서 기초광역의원에도 전략공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임의적 준용이 불가능하게 선거연대와 여성, 청년, 장애인으로만 특정을 해놨습니다. 등이라는 말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도부나 또 각급 단위 지도부에 의해서 상급 의결단위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것은 15%를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에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 이때는 이 배심원제가 전략공천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역의 경우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좀 변형된 형태든 또 좀 더 확대된 이 할당, 표본 할당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꽤나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지역, 도지사의 경우에는 이것을 준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각급 단위 선거에 여론은 놓았지만 적용을 어느 단위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히 광역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지적을 하신 것이 할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심원단의 규모의 문제부터 또 전문가 배심원단의 비율이 너무 과대하다. 또 전문가 배심원단의 풀로 제시한 1062명이 너무 과소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각 시민 배심원단 100명, 전문가 배심원단 100명, 이렇게 각각 100명씩 해서 200명의 배심원단이라는 규모가 적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점만 좀 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가 배심원단의 1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작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 배심원단 이 무작위 추출한 100명이 과연 대표성과 또 표본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느냐, 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전문가 배심원단과 시민 배심원단의 숫자는 똑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율을 50% 주고 전문가 배심원단은 100명으로 구성하고, 비율을 또 시민 배심원단 똑같이 50%를 주고 시민 배심원단은 1000명으로 구성하게 되면 이 제도가 한나라당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민주당이 혁신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결정하는 시민공천 배심원 경선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탈락한 후보들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결정적인 공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 할당된 트랙이 5대5라 하더라도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1인 1표의 가치가 분명히 이 표의 등가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 배심원단과 시민 배심원단을 같이 500명씩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 이것이 대두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 배심원단 무작위 추출 문제에 있어서 그 배심원단 규모가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갔을 때는 정치적 기득권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예컨대 우리 지적해 주신 배심원단에서 여성 비율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시민 배심원단 같은 경우에는 남녀 할당 비율을 정확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5대5든지 이거 지켜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 성별 할당하고 연령별 할당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1000샘플의 시민 배심원단을 추출을 한다면 인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0만 회선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한 전체 이 전화를 4회 내지는 5회 정도를 돌려야 표본 할당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은 조직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기했을 때 이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열린우당 경선사 때나 또 심지어는 여론조사할 때에도 조직 영향력이 큰 분들이 이런 데 과잉 개입해서 사실상의 여론조사 결과나 선거인단 추출 과정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통계적으로 계량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100샘플을 고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없어지게 하려면 대기에서 조직적 기득권이 침투하는, 다시 말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혹은 또 지역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생각을 먹고 이런 악용을 했을 경우에는 샘플의 수가 커질수록 영향력의 개입의 빈도나 규모가 커진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에서 적정하게 통제할 것인가가 인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으나 그러한 부적절한 어떤 조직적 개입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